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1월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와중에 진행됐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얘기뿐 아니라 두 팀의 영입 상황에 대해서도 감독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레안드로 트로사르, 브라이튼의 에이스이자 벨기에 대표 선수와 강하게 연결되면서 1월 이적 시장의 영입설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두 감독들의 인터뷰 해설 포포트 백현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나 기대되는 경기인데요. 네. 일단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 언제 열리나요? 네, 1월 16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1시 30분입니다. 약간 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시간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시즌 양 팀에게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예, 혹시 생방 보시기 어려우면 경기 끝나자마자 한준TV에서 나올 그렇죠. 리뷰 분석, 각종 반응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경기를 앞둔 양팀 감독 회견, 역시 승리에 대한 출사표들을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가 이 경기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테 감독이 먼저 지난 시즌의 승리를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마지막에 양 팀이 4위를 두고 굉장히 맞붙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홈경기, 토트넘 홈경기에서 3대 0이라는 승리를 토트넘이 거뒀습니다. 그 당시를 콘테 감독은 회상을 하면서 내 기대는 언제나 같다. 우리 팬들을 언급을 했어요. 언제나 이 홈경기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번 경기도 그때처럼 이 홈팬들의 열기를 기대에 충족을 시키겠다. 이런 각오를 던졌습니다. 사실 그때 아스날이 워낙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트넘은 어렵다. 게다가 이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현실적인 가능성이 사라지는 가운데 팬들의 엄청난 응원 열기가 우리에게 힘을 줬다. 이 얘기는 콘테 감독이 최근에 좀 부진한 경기력이라든지 네. 그에 대한 비판론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팬들에게 이 경기만큼은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전폭적으로 좀 밀어달라. 이렇게 좀 부탁한 것 같고요. 또 아르테타 감독과의 설전도 지난 시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많이 있었고 또 두 감독 모두 유독 그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 격전적인 스타일이잖아요. 아르테타 감독의 이런 스타일에 대해서도 콘테 감독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콘테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지난 경기, 그러니까 뉴캐슬전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마지막 순간에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기심과 굉장히 설전을 벌였어요. 그 과정에서 콘테 감독도 아르테타 감독이랑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맞다. 아르테타 감독도 나처럼 열정적인 사람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경기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사실 콘테 감독이 이 테크니컬 에어리어에서의 행동이나 그런 그 콘테캠이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건 역시 그 투엘 감독이 경질되기 전에 그렇죠. 악수 사건이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아르테타 감독과 콘테 감독이 어떻게 팀을 지휘하는지 이 감독 간의 대결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도 스스로의 열정에 대해서 좀 이제 경기 전에 이제 공식 스폰서인 AIA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열정이 넘치고 훈련에서도 열정을 보여주고 있고 나 역시 감독으로서 선수들뿐 아니라 매 순간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어 한다, 쏟아낸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하고 100%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말로 이 아스널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요. 또 팬들에게는 최근에 토트넘이 좀 역전승을 많이 하고 추격전을 많이 했던 이유가 팬들이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이다. 이 말 역시 조금은 이제 팬들에게 아스널전 조금 우리가 경기적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좀 야유하거나 좀 우리 팬들이 우리 선수들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힘 좀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아르테타 감독도 토트넘과의 경기에 대해서 좀 의미심장한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아스날이 사실 이번 시즌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 북런던 더비가 사실상 마지막 남은 시즌까지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도 출사표를 굉장히 또 비장하게 던졌습니다. 북런던 더비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라고 인정을 했고요. 순위표뿐 아니라 이 경기의 결과가 남은 시즌에 이 선수단 그리고 팬들에게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 보통 이런 라이벌전 앞두고도 감독들이 교과서적인 답변이죠. 그렇죠. 모든 경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르테타 감독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지난 시즌에도 잘하다가 북런던 더비 패배로 기대가 꺾였던 것처럼 이 경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질 경우 꺾일 수 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이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했고요. 또 지난 시즌 그 타격 5월달의 패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네. 더군다나 이 경기가 토트넘 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기가 토트넘 홈이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굉장히 또 경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경기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의 골과 해리케인의 멀티골로 3대0 토트넘이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사실 아스날이 정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직전까지 갔다가 미끄러졌거든요. 아르테타 감독도 그 당시의 징크스를 또 되풀이하지 않게끔
그 경기를 굉장히 또 교훈으로 삼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우리가 초래한 결과라고 자책하면서 토트넘이 잘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다시 잘하면 뭐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페널티킥도 손흥민 선수가 얻어내면서 해리케인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었고 또 당시에 로폴딩 선수를 손흥민 선수에게 붙였던 아르테타의 판단이 좀 오류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교훈을 삼아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충격패에 대해서 나도 이제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트넘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든지 다 대비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아르테타 감독이었고 또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 토트넘 원정에서 안 좋은 기록 또 이것도 도전 과제죠. 그렇습니다. 이 양 팀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지표가 13년 동안 양 팀이 원정팀이 승리를 거둔 바가 없습니다. 예. 네, 양 팀의 맞대결에서 원정팀이 승리를 거둔 지가 지금 13년이 됐어요. 마지막 승리가 근데 아스날 홈에서 토트넘이 3대2 승리를 거둔 거였습니다. 그것이 2010년의 기록인데 그만큼 북런던 더비가 원정팀이 굉장히 불리한 경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르테타 감독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또 원정 경기인 만큼 그만큼 또 준비를 잘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징크스를 깨겠다라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양 팀이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 많은 라이벌전이 있지만 이 북런던 더비가 가장 좀 팬들의 감정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홈 분위기라든지 선수들의 멘탈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아스날도 부상 이슈가 있어요. 전반기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선두까지 치고 올라왔고 현재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 맨시티에서 영입한 제주스 선수가 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이 선수가 이제 뛸 수 있을지 여부, 언제 회복할지 여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주스가 시즌 초반에 워낙 좋았잖아요. 거의 아스날의 공격의 핵심이었는데 월드컵 때 부상을 당하면서 또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아스날에서 전력에서 이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의 남은 시즌이 가장 큰 관건이 바로 이 최전방 제수스의 공백을 얼마나 메우느냐 또 그 점이 됐는데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도 은케티아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제수스의 부상 그리고 공백은 조금 아스날 입장에서는 뼈아픈 순간이죠. 예, 수술까지 받았기 때문에 뭐 3월에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스날은 이 공백을 잘 대처해야 되고 이 경기까지 뛸 수 없고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옥스포드와의 FA컵 경기에서는 사카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사카의 출전 여부도 좀 궁금했거든요.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뛸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사카 선수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아스날 입장에서도 정말 큰 타격이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사카 선수가 옥스포드전에서 쓰러졌지만 다시 북런던 더비에 뛸 수 있다고 아르테타 감독이 확인을 했고 아르테타 감독이 또 뼈 있는 말을 했어요. 주심이라면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왜 그 장면에서 파울을 주지 않았냐, 경고를 주지 않았냐 이렇게 또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도 토트넘의 거친 수비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심판의 판정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주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또 공격 라인의 보강이 필요한 가운데 이 세아타르의 공격수 무드릭 선수와 계속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는 영입 협상이 꽤 진전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구단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솔직히 관심 갖고 있는 거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드릭이 1월 이적 시장에 아스널에 모게 될지 여부 이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도 부상 선수 그리고 영입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얀 클루세스키가 북런던 더비에 출전할 수 있다고 콘테 감독이 확인을 했어요. 콘테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선수들 회복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내 생각에 클루세스키가 히샬리송과 벤탄쿠르보다 더 경기에 뛸 준비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클루세스키는 다시 한번 이제 북런던 더비에서 경기를 뛰는 반면에 아직까지 히샬리송과 벤탄쿠르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도 이제 금요일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에 경기를 하니까 경기까지 이틀 시간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쿨루셉스키는 며칠 동안이나 훈련을 함께 했기 때문에 선발이든 교체든 뛸 수 있고 또 벤탄쿠르와 히샬리송은 아마도 후반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될지를 지켜보는 상황이니까 이전의 경기들보다는 토트넘이 정예 전력에 가깝게 경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밀도 있는 보도가 페드로 포로 선수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포로 선수의 조건이 바이아웃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 스포르팅 리스본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외에는 뭔가 움직임이 없어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페드로 포로가 사실상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토트넘의 최우선 순위였거든요. 우측 윙백이 조금은 최우선 과제였는데 일단은 포로가 바이아웃이 아니면은 스포르팅 차원에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당연히 지금 이적 시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기 때문에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콘테 감독은 노코멘트를 했어요. 하지만 또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경기들에 집중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어요.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니까 1월 이적 시장에 영입 없이 끝나진 않을 것이다. 뭔가 우리도 하고는 있는데 물 밑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그 소식이 하나 나온 게 루카스 모우라 선수인데요.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올해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긴 했지만 원래 1년 연장 옵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공식적으로 그렇죠. 모우라 선수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고, 이 얘기는 모우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을 떠난다는 얘기고, 즉 모우라가 떠날 자리에 선수 영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콘테 감독도 그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클럽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콘테 감독도 이 모우라의 거취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시즌 초반에는 계획에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이 공격진 5명의 그 플랜에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해리케인, 쿨셉스키, 모우라 그리고 히샬리송까지 이렇게 5명을 계획에 들었는데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했잖아요. 예. 네, 모우라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또 나올 때마다의 퍼포먼스도 약간씩은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 계약을 발동하지 않기로 했고 구단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모우라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구단의 뜻이기 때문에 구단의 뜻을 존중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콘테 감독이 이런 선수가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클럽에 요구한 것은 대체자가 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물론 힐 선수가 원래 임대를 나갈 예정이었는데 모우라의 부상 때문에 남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 최근에 활약이 좋다 보니까 5명의 공격수 안에 들어가긴 했으나 여전히 힐 선수에 대한 조금 아쉬움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힐 선수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히샬리송과 쿠루세스키의 부상 상태가 계속 좀 자주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명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데일리 메일의 사미 목벨 기자가 의미심장한 보도를 며칠 전에 했어요. 바로 브라이튼의 에이스인 레안드로 트로사르 선수가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고 1월 이적 시장에 이적 가능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보도를 또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브라이튼에서 어쨌든 굉장한 또 활약을 펼치고 있는 트로사르였는데 최근 태업 논란이 있습니다. 예. 네, 훈련에 불참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에 굉장히 또 첼시와 많은 연결이 됐던 트로사르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근데 트로사르는 월드컵 끝나고 다음에 이적을 준비하겠다라고 어쨌든 지금 발표를 했던 상황인데,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도 브라이튼은 이 연장 계획을 하겠다고 일단은 네. 했거든요. 그런다는 것은 어쨌든 6개월 남은 시점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트로사르 입장에서도 지금 나가고 싶은데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최근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또 한 번 이사미 옥벨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지금 트로사르의 태도에 문제를 삼으면서 1군 훈련에서 퇴출시켰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고, 또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라이언 테일러 기자가 익스클루시브, 본인이 내가 혼자 단독 취재했다라고 하면서 트로사르가 이 결정 이후에 아예 영국을 떠나서 브라이튼 팀을 떠나서 벨기에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을 이탈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그렇죠.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로사르는 이미 브라이튼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1월 달에 이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약 기간이 원래 트로사르는 2023년 여름까지였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으나 2023년 1월 3일에 구단 측에서 직접 선수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연장 옵션을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브라이튼이 트로사르를 내보내면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사실상 2023년 여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트로사르는 브라이튼을 떠난 상황이다. 이게 선수와 구단의 관계가 좋다면 원만하게 또 팀도 이적료를 잘 챙기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양측의 악화된 상황을 본다면 어찌됐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트로사르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정말 잘했잖아요. 리그 16경기 7득점 3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 올리고 있고, 또 리버풀전 해트트릭이라든지 첼시전 득점이라든지 큰 경기에 강했기 때문에 많은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 맨유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죠, 리버풀, 네. 아스날, 첼시 많은 팀들과 연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 1월 달에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토트넘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일단 데체르비 감독이 이 보도에 대해서 슬쩍 설명을 했잖아요. 네, 데체르비 감독도 이 트로사르가 리버풀전에 명단에 두지 않겠다라고 데체르비 감독이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 조금은 이제 항명을 하듯이 훈련에 불참을 한 거거든요. 예, 선발 네. 출전하지 않는다. 너 선발 선수 아니다 하고 했더니 훈련 도중에 나 훈련 안 해 하고 떠나버렸다. 그렇죠. 즉 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감독과 선수의 사이, 구단과 선수의 사이는 완전히 멀어진 것 같고 그 이후에 트로사르의 에이전트인 콩헤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체르비 감독이 트로사르의 이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고 결국에 우리 양측의 해결책은 이적뿐이다.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은 1월 달에 즉시 이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입 요청을 했고 영입 의지를 공표한 겁니다. 결국엔 트로사르는 1월 달에 브라이튼을 떠나게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 트로사르가 오른발잡이고 왼쪽에서 반대발 윙어로 뛰니까 손흥민 선수와 완벽하게 겹치는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들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토트넘에 오게 될 경우 손흥민 선수의 자리만 뛰게 되는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트로사르 선수와 손흥민 선수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로사르 선수도 브라이튼에서 주로 왼쪽 윙어로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손흥민 선수는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서 직접 슈팅 혹은 득점을 노리는 선수에 집중을 한다면 트로사르는 조금 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왼쪽 윙어뿐 아니라 왼쪽 윙백 그리고 오른쪽 윙어까지도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집중을 한다면 트로사르는 공간 침투 그리고 동료를 활용한 연계 능력에 조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은 겹치지만 스타일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기대만큼 득점을 못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자리를 뛸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네.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도 될 수 있다. 실제로 브라이튼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였을 때는 3백의 왼쪽 윙백으로 뛰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세뇽 선수가 기대만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아쉬워했던 페리시치가 크로스 능력이 좋아서 케인 선수에겐 좋은 기회를 공급하지만 손흥민 선수와는 호흡이 안 맞잖아요. 근데 트로사르가 이 왼쪽 윙백으로 뛴다면 손흥민 선수와 원투로 주고받으면서 연계하고 또 서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 득점과 도움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한 데다가 사실 모우라 선수 때문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트로사르가 오른발잡이고 돌파 능력도 있다 보니까 쿠루세스키 선수의 자리 물론 현재 힐 선수가 백업으로 뛰고는 있는데 쿠루세스키가 계속 좀 잦은 부상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봤을 때는 트로사르를 오른쪽 윙어로 배치해서 손케트 이 트리오도 가능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어요. 트로사르가 사실 브라이튼에서 거의 왼쪽 윙백으로만 뛰었고 오른쪽 윙백으로 뛰진 않았지만 그렇죠. 페드로 포로를 데려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트로사르가 윙백인데 오른발잡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른쪽 윙백으로도 뛸 수 있다. 로얄의 공격력이 아쉽고 도어티도 쓰임이 제한적이라면 트로사르가 오른쪽 윙백으로 콘테 감독이 포변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점까지 본다면 트로사르 한 명의 영입으로 여러 포지션을 좀 메울 수 있어서 부상 선수가 발생하더라도 트로사르가 만능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사르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트로사르 선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 윙백뿐 아니라 오른쪽 윙백 지금 맷도어티나 에메르슨 로얄 선수도 이 둘 중 한 명은 또 나갈 거라 또 이런 얘기도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로사르도 오른쪽 윙백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속속 나오고 있는 예. 현실입니다. 게다가 가짜 9번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공미까지 가능하니까 트로사르가 말씀드린 오른쪽 윙어로 뛴다고 하더라도 손케가 투톱처럼 움직이고 트로사르가 공미로 조금 이제 처제 스트라이커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술적인 유용성이 굉장히 큰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로사르가 토트넘에 온다면 후반기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스널도 트로사르를 원한다고 하지만 일단 아스널은 무드릭 영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트로사르의 행선지로 가장 유력한 팀은 토트넘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북런던 더비는 바로 열리기 때문에 무드릭이든 트로사르든 뛸 수가 없어요. 현재 선수단으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후스쿼드닷컴은 일단은 그 쿠르세스키 선수의 몸 상태가 불투명하니까 손케 힐 트리오가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콘테 감독의 회견 이전에 나온 정보다 보니까 콘테 감독의 말을 빌자면 쿠르세스키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토트넘의 가장 이 주전 3톱은 손케 쿨 조합이거든요. 하지만 또 기자회견에서도 콘테 감독이 직전에서 북런던 더비에 쿠르세스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후스코드닷컴에선 손케 힐 조합을 예상했지만 손케 쿨 조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벤탄쿠르 선수에 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후스코드닷컴은 벤탄쿠르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스마 선수가 부상에서는 돌아왔다고 해도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파페사르가 포츠머스 경기도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몸 상태만 회복이 된다면 통증만 없다면 조금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벤탄쿠르가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마르티넬리, 은케티아, 사카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자카, 파티, 외대고루, 포백 라인에 진첸코,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 골키퍼 램스델까지 뭐 최근에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좀 네. 출전할 것 같은데요. 양 팀 모두 이제 가용 가능한 최고의 전력으로 맞붙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사실은 뭐 대부분의 매체들이 아스널의 압도적인 우세를 뭐 전망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무승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지금 벤탄쿠르의 폼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 때문인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벤탄쿠르도 지금 팀 훈련에 조금씩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폼이 100%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혹은 뭐 호이비에르와 비수마 조합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그 중원 때문에 토트넘은 약간의 좀 부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스널 입장에서는 조금 원정에서 조금 힘든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홈 분위기 그것을 조금 타개하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예측을 했습니다. 예, 사실 또 아스널이 최근 뉴캐슬과의 경기도 뉴캐슬이 조금 이제 좀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고전했던 바가 있고 토트넘도 분명히 홈 경기라도 아스널 상대로 조금은 이제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쵸. 아스널이 라인을 높이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정말 작은 맨시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생긴 뒷공간을 토트넘이 잘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결국 어떤 팀이 선제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저는 크게 갈리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팀이 이기든지 조금 골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경기 지켜보고 또 정밀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